심리를 먼저 읽고 대비하는 포사이트 리딩. 요즘 뉴스 연일 경기 주재 인플레이션,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울하고 위협적인 소식이 가득하다. 금리 인상과 고용 불안, 평범한 직장인 삶에도 위기 그림자가 있다. 2022년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21년에 금융부채 고위험도 가구는 모두 38만 1,000가구로 집계됐고 20년, 21년 연끌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102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대표적인 위험 가구가 될 것이다. 이처럼 여기는 예측 불허의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덮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경고한다 해도 그것이 눈앞에 닥칠 때까지는 대부분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 그러다 위기의 한가운데 놓여서야 대책을 찾으니 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리 만무하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동시에 위기의 주기가 짧아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다. 그래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빨리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이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대비하는 힘은 포사이트 리딩에서 나온다. 그럼 포사이트 리딩이란 뭘까? 미트 교수 비나 벤카타라만 포사이트에서 7년간의 연구 끝에 장기 의사결정의 핵심을 내다고 언급했다. 그 핵심은 잠재 포사이트를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미래를 위한 교토 선물이 있는가? 교토 선물의 의미는 지혜로운 토끼는 세계의 굴을 준비한다는 것으로 사자성어다. 제나라 제상 맹상군의 집에 3,000명이나 되는 식객을 거느릴 정도로 부유했는데 세력 있는 대갓집에 살며 문경 노릇을 하던 이들을 식객이라고 불렀다. 식객들은 저마다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 맹상군은 식객들과 어울려서 세상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겼다. 당시 맹상군은 서울 지역을 다스리며 그 지역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그 많은 식객을 부양하고 있었다. 한데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않자 근심에 빠졌다. 어느 날 맹상군은 식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누가 설날에 가서 내가 빌려둔 종을 징수해 오겠는가? 맹상군은 그때까지만 해도 풍한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자가 한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임무를 맡겼다. 풍한은 출발하기 전에 맹상군에게 물었다. 징수가 끝나면 그 돈으로 무엇을 사올까요? 맹상군은 무엇이든지 자네 마음대로 사오게. 단 우리 집에는 없는 것이어야 하네. 그래서 채무자에게 그리고 받은 이자를 다시 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후에 모조리 불을 질렀다. 채무자들은 기쁨이 날뛰며 연신 맹상군 만세를 외쳤다. 다시 제나라는 풍한에게 맹상군은 무엇을 소원하냐고 물었다. 풍한의 답은 맹상군을 아연실상에 맞았다. 나리와 저택이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춰져 있으나 다만 한 가지 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왔습니다. 차용적을 모두 불사르는 대신 의를 사왔다는 풍한의 답에 맹상군은 기가 막혔다. 그래서 풍한은 나무를 수도 없어서 그저 속으로 화를 삭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년 지난 후에 맹상군은 미움에 사서 재상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맹상군이 몰러가자 그 많던 식객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다만 풍한만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맹상군에게 가산을 정리해 설당으로 가서 훗날을 도모하려고 권했다. 이윽고 설날에 도착한 맹상군은 깜짝 놀라고 말했다. 백성들이 모두 몰려와서 그를 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맹상군은 풍한이 의를 샀다고 한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맹상군의 칭찬을 받은 풍한은 이렇게 말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군께서는 아직 굴이 하나밖에 없으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머지 굴 2개를 마련해 드리지요. 풍한은 위나라 왕을 아련한 자리에서 맹상군 같은 큰 인물을 불러들여서 위나라 재상으로 삼으면 반드시 부국강병을 이룰 거라고 말했다. 맹상군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위나라 왕은 기뻐하며 사신을 보냈다. 그런데 풍한은 자기보다 먼저 제나라 들어와서는 제나라 왕에게 위나라가 맹상군을 재상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말을 들은 제나라 왕은 헐쩍 놀라며 즉시 사실을 맹상군에 말하고 재상의 즉위를 복원시켜 주었다. 이로써 두 번째 굴이 완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풍화는 자, 이로써 마지막으로 풍화는 맹성군에게 설당에 제나라 선대의 위패를 모실 종묘를 세우도록 했다. 조상의 종묘가 맹성군이 다스리는 땅에 있다면 왕의 마음이 바뀌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풍화는 맹성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으로 주군께서는 그 세계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곧 다가올 노후, 오래 지속될 미래, 유비무한. 미리 준비되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요즘은 불확실할 때는 한 가지만으로 좀 부족하다. 적어도 굴 3개를 마련해 놓아야 위기를 이길 수 있다. 풍광과 같은 지혜로운 현인이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누구나 맹성군의 행운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우환을 대비할 3가지 굴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특히 퇴직은 없던 직장인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자신만의 교토 3구를 파워놓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율이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체 경제 규모 대비 자영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다. 1998년에는 자영업 비중이 무려 38.8%나 될 정도다. 그때 이후로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은 2021년 기준으로 20%를 넘었으니 여전히 비중이 높다. 무엇보다 이들 가운데서 70% 이상이 연매출 1억 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IMF 국제금융과 글로벌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점점 더 직장인의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반면에 재취업 시장은 더 좁아지는 추세다. 최근에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22.2%는 재취하기 어려워서 창업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통계에 따르면 서울 휴게 음식점 절반이 3년 내에 문을 닫았다.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을 살펴보자 2017년부터 21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 중에서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100만 명이 5년간 3,6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없는 자영업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수치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명백히 보여주기에 반드시 그 의미와 맥락을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의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해서 교토 3굴 전략을 수립했다면 무작정 자영업에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100세대 시대를 살면서 60세 이전에 은퇴하는 중장년들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자영업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은퇴를 준비해온 사람이라면 과도한 사교육비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정잣돈을 불리지 않았을까?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갖춘 이들이라면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테니 분명 자신만의 하수분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자영업 대신에 잘나가는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 전략 혹은 사업을 하더라도 부자들이 좋아하는 테마의 사업하는 등보다 실리적인 계획을 세웠을 거라는 뜻이다. 주변에 풍한과 같은 영민한 조력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어쩌면 자신이 스스로의 풍한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한 맥을 짚어줄 줄 알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가령 지난 10여 년간 자영업의 폐업률과 리스크가 가장 큰 분야는 무엇인지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면 주변의 건의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사도 사람들이 자영업에 재직금을 성그리째 투자하는 무모한 모험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핵심을 읽어내는 코어리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흐름을 꿰뚫어보지 못하니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 길로 실패하는 길일지라도 말이다. 가설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고 해당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현실적으로 대처할지 고민한다면 결코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평생 가난해지지 않는 교토 3구를 만드는 기원이다. 도는 불행을 막아내는 도구이다. 개미 투자자 박용욱 대표만큼이나 유명한 슈퍼개미가 있다. 바로 김봉수 전 카이스트 교수다.
그는 제 아버지가 주식으로 집안채를 날린 기억이 있어 주식하면 이미 인생이 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유학 중에서의 불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을 보고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2002년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던 지인의 조언, 또 투자 성공 사례를 접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이후에 그는 책을 읽으며 주식 공부를 하고 눈이 트인다. 한국 주식이 얼마나 저평가받고 있는지 알게 되자 용단을 낸다. 아내의 반대로 무릅쓰고 집을 넘으로 대출을 받아 전 재산이었던 4억 원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다. 2005년 본격적으로 주식에 뛰어든 그가 투자한 의류업체 FMF와 부산방직 등 다수의 종목은 1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투자를 시작한 지 10년 만인 2015년에 500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슈퍼개미이자 개미 투자자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그는 주식 투자의 성공은 90%가 운에 좌우된다고 해도 나머지 10%는 노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그 10%를 바꾸기 위해서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는 코어 리딩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한다면 그의 말처럼 타이거 우즈와 일요일마다 1억 원을 놓고 골프 시합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만큼 무모하다는 뜻이다. 그는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자가 아닌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뉴스, 지인, 미디어를 통해서 욕망이 자극을 받을 때 사람은 이성의 힘을 잃는다. 내 관점이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꺾인다. 하지만 코어 리딩을 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잡음은 자신의 필터를 걸러내고 중요한 시그널을 정확히 포착한다. 또 그는 돈을 행복을 주는 수단이라기보다는 불행을 막아내는 도구라고 했다. 교토 3걸 중에서 경제구를 파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의연히 대처하려면 돈이 나오는 굴이 있어야만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재테크 굴을 팔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우리를 찾아왔다. 정부는 이런 위기는 다르다고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있으니 수출 중심 국가로서는 힘겨운 상황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지난 금융위기가 재현되느냐 아닌가 하는 의리를 지울 수가 없다. 2017년 KDI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난 50년간 최대 위기는 1997년 IMF라고 응답했다. 다음 표에 나와 있듯이 그 이후에도 몇 차례 큰 위기가 왔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를 현명하게 보냄으로써 큰 자산가가 된 사람도 있고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다. 50년간 포사이드 리딩 1단계의 핵심을 찾아라.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을 때 재테크 플랜을 짜야 한다.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10년 단위로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포사이드 리딩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섣불리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퇴직금을 날리는 우를 범하지만 포사이트 리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부터 할 것이다. 포사이트 리딩 2단계 핵심을 읽어라. 개인이든 기업이든 잘 나갈 때 그 기세가 영원해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은 실적을 당사하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도 하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풍성했을 때 이렇게 생존의 사이클은 또 경기의 사이클은 지속된다. 거대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나타났다. 주식과 부동산 투기가 확대되면서 물가가 급등하다. 결국은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투매하고 결국 투기 행위가 급속히 소멸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버블이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현상이 반복이 되었다.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통이 경제팀에 쓴 한 권을 읽는 경제 위기 패턴 한 대목이다. 놀라운 사실은 2009년에 출간된 이 책 상황이 2024년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금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세계 금융위기 17가지 원인과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이 책을 포사이드 리딩하면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즉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위기의 패턴을 읽고 경제위기의 형광을 짚어내는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그래프는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6번의 경제 충격 속에서 등락을 거듭한 주기를 보여준다.
여섯 번의 위기를 겪으며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오늘날 같은 위기도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모두가 시장을 떠나라고 할 때가 바로 시장의 정오가 열 때다. 이처럼 본질을 깨뚫는 통찰력이 생기면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해석한다. 그리고 선택 또한 달라진다. 10년 만에 찾아온 위기.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위기가 재테크 구를 제대로 팔 기회임을 포착할 것이다. 위기에 관해서는 점쟁이가 아닌 풍한이 되어야 한다.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시기를 맞추려는 노력 대신에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부자를 향한 시기심,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조바심은 미래 준비를 그르치는 원흉이다. 특히 타인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그야말로 자신을 갉아먹을 뿐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럴 시간에 그 에너지로 나를 위한 구를 파야 한다. 나를 위한 구를 파야 한다. 포사이트 리딩. 지수전 100년 동안 겪은 6번의 충격은 꽝 대공황, 그래도 올라가네요. 2차 대전하고 베트남전 오일 쇼크, 평범해도 또 올라가네요. 금융위기 또 올라가네요. 자, 포사이드 리딩 3단계의 핵심을 실행하라. 미국의 전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 첫 글자는 위는 위험을 말하고 두 번째 글자는 기는 기회를 뜻한다.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자, 어느네요. 테러, 전쟁, 바이러스, 금융위기 등 앞으로도 많은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위기 없는 국가와 기업, 개인은 없다. 따라서 미래에 생기는 평소 위기를 대비해서 얼마나 다양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에 달려있다. 주식농부 박영호 대표는 스스로 풍한이 되어서 구를 파놓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오랜 시간 갈고 닦은 투자 정신은 부의 씨앗이 해약이 되었다. 나아가서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보다 빨리 기회를 낚아채는 실행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자,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구를 팔아. 영화 싱크홀은 어렵사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동원은 11년 동안의 알뜰히 모은 돈으로 빌라를 장만한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자, 살면서 이런 싱크홀을 겪는 사람은 극소수다. 하지만 느닷없는 해고나 퇴직으로 일자리 싱크홀에 빠지는 이들은 허다하다. 일자리 싱크홀. 더군다나 경기 침체가 예고된 2023년 기업들의 가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포사이트 리딩 1단계 핵심을 찾아라. 교토 산골 속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풍화는 위의 해왕에게 맹상군을 동경하면 재난을 견제할 수 있다고 부축해서 세 차례나 맹상군을 찾아와서 종령을 건우하게 만든다. 그러나 풍화는 자신이 해왕을 꼬드겼음에도 맹상군에게는 해왕의 제안에 응하지 말라고 한다. 이후에 해왕이 몇 차례나 맹상군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제나라의 민왕은 맹상군의 가치를 세상 깨닫고 그를 다시 정령하게 된다. 이것이 풍한이 파놓은 두 번째 굴이다. 일자리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당연히 우리도 두 번째 굴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평생 직장은 소수의 몫이다. 이제 우리 대부분은 최소의 사회에서 최대 10회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 홍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런 수치로도 증명이 된다. 2020년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 정년과 노후 준비 현황 설문조사 결과는 어떨까? 앞으로 10년 뒤에 평균 수명은 더 길어지고 체감 정년은 더 낮아질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의 40에서 50대 이하 세대는 자식의 부양을 기대할 수도 없다.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 기량의 하향 곡선을 그리는 에이징 커브를 맞듯이 직장인을 비롯한 급여 생활자들도 일정 지점에 이르면 급여 에이징 커브 시기를 맞는다. 이럴 때일수록 코앞에 닥친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는 포사이트 리딩이 필요하다. 포사이트 리딩 2단계 핵심을 읽어라. 한국은 2025년 초우령 사회의 진입이 예약이 되어 있다.
22년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가운데도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년 이렇게 100세의 시대에 60세 이후부터 일 없이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다. 일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활기찬 삶을 살 수가 있다. 은퇴 후 5에서 10년 동안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포사이트 리딩 3단계 핵심을 실행하라. 전직 후에 행복해서 월요일만 기다린다. 나이 제한 없이 건강과 니즈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일은 본질적으로 선한 행위다. 게으른 병이는 자신의 삶 속에 갇혀만 있게 되어진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 인식과 자기 통찰이 필요한데 매일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은퇴 후가 아닌 40대 부터 건강구를 팔아. 건강구를 팔아. 한없이 치솟는 물가, 월급이 스쳐지려가는 통장, 사교육비 때문에 뒷전이 된 노후를 해서 리듬을 찾아보라 했네요.